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차 수열 일반항에 대해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개념 원리 222쪽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배울 내용이 뭐냐면 수열에 대해서 배울 거야. 수열. 그 중에서도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울 건데 먼저 수열이라는 게 뭔가 한번 설명할게. 수열은 수를 나열한 거야. 그래서 3, 6, 9, 12, 15 등등등처럼 규칙을 갖고 있는 수를 쭉 나열해주면 우리는 이걸 수열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들을 규칙 있게 나열해준 걸 수열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때 이 첫 번째 오는 항을 우리는 첫 번째 항 또는 초항이라고 하고 기호로 A1이라고 써줘요. 두 번째 오는 수를 두 번째 항 또는 A2, 세 번째 오는 수를 세 번째 항 A3 이렇게 표현을 해준단 말이지. 그럼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몇 번째 항이 오냐면 n번째 오는 항이 있을 거란 말이야. 물론 그게 뭔지는 우리가 이제 알아가야 되겠지, 그렇지? 이때 이 n번째 오는 항을 우리는 AN이라고 하고 또는 다른 말로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지. 됐습니까? A1, A2, A3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A5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다섯 번째 오는 항이니까 여기서는 15가 될 수 있겠네. 됐습니까? 그럼 n번째 오는 항은 어떻게 써주면 되나 잘 봐. 너무 쉽게 가려고 내가 설명하나 그런데 여기가 지금 항의 개수가 n이라고 놓고 여기를 an이라고 놓을게. 그럼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세 번째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항은 3, 두 번째 항은 6, 세 번째 항은 9니까 쭉 가서 나중에 n번째 오는 항은 뭐가 될까? 다 항의 개수에다가 3씩을 곱한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쭉 가서 3n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an, n번째 항 또는 일반항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 3n이라고 써주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써주면 뭐 10번째 항이 되든 100번째 항이 되든 간에 문제가 안 될 거 아니야. 만약에 30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 그럼 이 n에다가 항의 개수 30을 집어넣으니까 90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수열인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뭐냐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 등차 수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거예요.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야,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는 거지. 같을 등자, 차이가 같은 수열인 거야. 사실은 방금 요 369 이렇게 나가는 3의 배수 있잖아. 이게 대표적인 등차 수열이거든. 왜냐면 얘를 설명을 할게. 등차는 아까 말했듯이 차이가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항상 똑같은 수열을 말해. 얘들은 항상 얼마씩 차이가 날까? 그치? 플러스 3씩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차이가 같은 수열을 우리는 수열 중에서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 같은 차이가 나는 이 3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고 그래. 차이가 공통으로 같다 해서. 이 3을 뭐라고 한다? 공차.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 야, 여기 첫 번째 항이 A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항을, 그러니까 초항은 뭐 A1, A로 놔도 되고, 첫 번째 항이 A가 있는데, 공차를 내가 플러스 D라고 놓을게.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항은 요 A에다가 D를 더한 거니까 A 플러스 D가 될 수 있겠죠. 맞죠? 또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 또 D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몇 D? 2D가 될 수 있겠지. 그치? 또 D를 더했으니까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 이렇게 될 수 있겠지. 하나만 더 써볼까? 야, 또 D를 더하면 여기다 D를 또 대니까 A 플러스 4D 뭐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맞죠? 근데 이렇게 써다 보니까 규칙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내봤어. 뭐냐면 두 번째 항일 때 A 플러스 2D가 아니라 1D가 되고 1D가 되고 세 번째 항일 때 A 플러스 3D가 아니라 하나가 빠져. 2D가 될 거란 말이야. 네 번째는 4D가 아니라 3D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쭉 나갔을 때 N번째 항은 뭐가 오냐면 A 플러스 ND가 아니지. 그쵸? 다섯 번째 항일 때 4, 네 번째 항일 때 3이니까 하나씩 부족하니까 N번째 항은 n-1 d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아까 이 n번 장을 다른 말로 우리는 일반항 그리고 an으로 표시한다고 했으니까 등차수에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an 일반항은 a 플러스 n-1 d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물론 여기서 a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a는 첫 번째 항 초항이라고 하고 d는 뭐라고 했죠? 공차 차이를 말하는 거고 n이 바로 뭐가 되겠어? 항의 개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는 게 수열에서는 되게 중요해. 모든 거의 기본이거든. 그래서 이 일반항을 구해서 그 n에다가 항의 개수를 넣어주면 몇 번장에 뭐가 나오는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3, 6, 9로 나가는 거 한번 다시 보여드려 볼게요. 3, 6, 9, 12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는 우리가 이제 요거 그 항의 개수와 항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3n인 걸 유추해냈다면 이번에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 하나 더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D라는 거는 아까 공차라고 했잖아. 공차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줘야 돼. 여기서 요걸 빼줘야 D가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뺄 때. 그쵸?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장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오른쪽 항에서 바로 앞에 있는 항 n번장을 빼주면 항상 D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6에서 3을 빼면 공차가 3인 건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빼면 항상 차이가 3씩 난다는 거 알아. 그러면 등차수인 거 맞죠? 그럼 일반항을 어떻게 세워주면 됐나? n번장은 첫 번장은 3 플러스 n-1 공차라고 했으니까 3. 그러면 3 플러스 분배 법칙하면 3n 빼기 3. 지워지니까 얼마? 3n.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우리가 일반항을 만약에 배웠다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고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등차수 일반항 a 플러스 n 빼기 1 d를 아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등차수의 일반항 그리고 공차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됐죠? 요 내용이 우리 교재 지금 222쪽에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23쪽까지 설명이 돼 있어.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 등차수의 일반항은 사실은 n에 관한 1차식이래. 야, 무슨 말인가 보면 an은 a 플러스 n-1d죠. 그래서 얘를 분배 법칙하면 이렇게 곱하면 dn 앞에 a 요것도 분배하면 빼기 d가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등차수의 일반항은 무조건 n에 관해서 몇 차식이 돼야 된다? 1차식이 될 수밖에 없어. 막 2차식이 나오거나 3차식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n에 관한 1차식 중에서도 n의 개수가 바로 뭐가 돼? d죠? 이게 바로 뭐야? 공차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됐어? 그래서 등차수 일반항인지 아닌지는 꼭 등차수에 관한 문제다 이런 언급이 없어도 우리가 알 수 있어. 만약에 어떤 수열의 일반항을 구했는데 3n 빼기 5가 나왔어. 그러면 우린 여기서 벌써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이 일반항은 등차수의 일반항이구나. 왜?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그리고 왜? 공차가 얼마다?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지. 왜? n의 개수가 3이니까 공차 3씩 커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물론 공차는 꼭 양수만 나올 필요는 없어. 음수일 수도 있고 공차가 0일 수도 있어. 만약에 공차가 0이면 모든 항들이 다 어떻게 해서 똑같은 거겠지. 뭐 3, 3, 3, 3, 3, 3, 3, 3 이렇게 나가는 거는 어때? 공차가 0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공차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뭐 분수일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등차수의 일반항 a 플러스 n-1d 꼭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에 대한 언급들은 그 223쪽에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등차 중앙이라는 게 있어. 등차 중앙. 중자가 무슨 중자냐면 가운데 중자야. 그러니까 중항, 가운데 있는 항인데 특별히 등차 수열 중에서도 세 개의 수가 이렇게 A, B, C가 있다고 쳐보자고. 얘들이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 요 세 개가 특별히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 가운데 있는 요 B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거야. 요 가운데 항을. 근데요, 이 등차 중앙 이런 특징이 있는 거야. 등차 중앙을 2배를 하면 항상 양쪽 끝을 더한 거와 어떻다? 같다. 이게 성립이 돼.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만약에 내가 요 세 개를 A, 아까처럼 공차가 D라고 하고 이렇게 써볼게요. 공차가 D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가운데 항을 2배하면 얼마가 돼? 2A 플러스 2D가 되겠지. 그리고 양쪽 두 개를 더하면 역시 2A 플러스 2D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가운데 항을 2배하면 양쪽 끝을 더한 거와 같다. 이게 바로 등차 중앙의 성질이야. 꼭 성립이 되는 거니까 세 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요딴 말이 나오면 등차 중앙이구나. 가운데 항을 2배하면 양쪽 끝을 더한 거와 같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 내용은 요거고요. 요거 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225쪽으로 넘어갈게요. 225쪽.
페이지 225쪽. 필수 예제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조건들을 쭉 써보면 첫 번째 장이라고 했으니까 A1 또는 A라고 쓰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장은 마이너스 11이고요. 네 번째 장은 A4라고 쓰면 되겠어. 네 번째 장은 마이너스 2일 때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하래. 등차 수열은 생략할게. 그 다음 두 번째 거도 좀 써볼까? 공차는 D라고 쓸게. 마이너스 3. 다섯 번째 장은 얼마? 마이너스 6일 때 첫 번째 장을 구하래. 됐죠? 야,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첫 번째 장이 빼기 11인 건 알아. 그럼 네 번째 장은 어떻게 써주면 될까? 그냥 일반항에다 다 쳐놓으면 돼요. 어떻게 된다고 해서 일반항. 한번 써볼게, 다시 한번. 첫 번째 항 플러스 n-1 d라고 했죠. 그럼 첫 번째 항이 지금 빼기 11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첫 번째 항에다가 빼기 11을 써주면 되고, 네 번째 항이니까 n에다 4를 집어넣어. 그럼 4 빼기 1이니까 얼마가 돼? 3이 될 수 있겠죠. 3. 그 다음 d는 모르니까 물어본 거 아니야. 그치? 이래서 마이너스 11 플러스 3d가 되는데 그때 그 네 번째 항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그럼 문자는 좌변에 숫자는 우변에 11로 넘어가죠. 그럼 9가 되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d는 3, 공차는 3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도 들어가 볼게. 공차가 빼기 3이고요. 다섯 번째 항이래. 그럼 이것도 이제 써볼게. 첫 번째 항 모르니까 물어본 거야. 그럼 초항 A. 그 다음 몇 D? 그치? 5D가 아니라 5에서 하나 빼주라고 했지. 아까 4D. 그 다음에, 4D인데 D가 지금 얼마야? 빼기 3이네. 그치? 이렇게. 그래서 얼마가 됐대? 마이너스 6이 됐대. 이렇게. 그럼 A 빼기 12는 마6. 따라서 A는 얼마가 될 수 있다? 숫자 우변에 이항하면 6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필수 예제 2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필수 예제 2번. 등차 수열이래. 역시. 근데 A5는 4A3이고요. 그 다음에 A2 플러스 A4는 6이래. 이때 일곱 번째 항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됐어? 한번 그럼 들어가 볼까? 일단 A5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일반항에다 쳐놓으면 A 플러스 몇 D? 4D. 이렇게. 는 4 곱하기 괄호 열고 A3는 얼마가 될까? 이거 곱하기 있는 거예요, 지금. A3는 초항 A 플러스 하나 빼기 D, 2D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 플러스 4D 분배 법칙하면 4A 플러스 8D 다 좌변으로 옮길까?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D는 0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얘도 들어가 볼게. A2니까 A 플러스 이게 첫 번째 조건 A 플러스 하나 빼기니까 D 그 다음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 6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2A 플러스 4D는 6 2로 나누면 A 플러스 2D는 3 이게 두 번째 식이 되겠지. 그래서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뭐 해주면 되겠어? 가간법 해주면 되겠죠. 요거 두 개를.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2를 곱해볼게. 그 다음에 4D를 없애기 위해서 빼면 3A에서 2A 빼니까 A는 0에서 6 빼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요. 또 A에다가 마이너스 6을 1번씩에다 넣어볼까? 아니다. 아까 우리 요거 1은이 2는 4, 2, 3은이니까 요 2번씩에다 넣으면 되겠다. A에다가 빼기 6 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2D는 3. 에이, 근데 우리 설마하니 가간법 못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D는 2분의 9가 될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구하려고 하는 건 7 번째 항이었으니까 초항 얼마? 쭉 가서 빼기 6이네. 그치? 그 다음 몇 D? 하나 빼기 D잖아. 그럼 D에서 하나 뺐으니까 6 곱하기 D 2분의 9. 2, 3은 6이니까 빼기 6, 3, 9, 27. 그럼 답은 얼마가 될 수 있다? 19가 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아이고. 미안. 아이고. 21이 될 수 있겠네. 21.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야, 그 다음에 그 확인 체크들은 연습을 해서 이제 그 질문 시간에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넘어가 볼게. 필수 예제 3번입니다. 필수 예제 3번. 이것도 정리해볼까? 31번째 항, 31번째 항은 85, 45번째 항은
127인 등차 수열이 있대. 근데 첫 번째 항과 공차를 구하래. 1번. 첫 번째 항과 공차. 2번 100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대. 그 다음 3번 175는 몇 번째 항입니까? 몇 번째 항입니까? 이렇게 물었거든. 그럼 일단 다 이게 연결되는 거니까 하나씩 좀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역시 31번째 항은 어떻게 써주면 될까? 초항 플러스 하나 빼기 D니까 이제 좀 감 잡혔을 것 같아. 30D는 85. 45번째 항은 어떻게 써야 되겠어? A 플러스 44D는 127 이렇게 되겠지. 요거 두 개를 빼주면 마이너스 14D는 요거 얼마가 되나? 마이너스 42가 되나요? 그래서 빼기 지우고 양변을 빼기 4로 나누면 D는 얼마가 된다? 3이 될 수 있겠지. 그럼 위에 식에다가 D 대신에 3을 넣으면 A 플러스 90D는 85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A 값 얼마? 잠깐만. D를 넣었으니까 D에다 3 넣었으니까 90. 그러면 A는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1번 답은 첫 번째 항은 빼기 5, 공차는 3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이걸 왜 구했냐? 100번째 항을 구한다는 말은 초항 플러스 몇 D? 하나 빼기 D니까 99D잖아. 이제 이렇게 두 번 쓸 필요 없어. 이제 감 잡은 친구들은 그냥 초항은 빼기 5고 99D 곧바로 이렇게 놓으면 되지. 이렇게 써서 두 번 갈 필요가 없지. 그럼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99 곱하기 요거는 그냥 생략할게. 292. 뭐 계산은 나보다 니들이 더 잘할 거 아니야. 그치? 선생님은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 잘. 야, 그다음 3번. 175는 몇 번째 항입니까? 라고 물었잖아. 요거 조금 설명을 할 건데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보통 그 중학교 때도 그렇고 방정식 배울 때 무엇을 구하라고 하면 그걸 뭐로 놨었어? X로 놨었잖아. 그치? 그것처럼 얘도 몇 번째 항인지가 무슨 뜻이냐면 n번째 항이야. n번째 항에서 얼마가 될 때? 175가 되는데 그 n값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묻는 거야. 같은 말인 거야. 그러니까 175가 몇 번째 항입니까? 라는 말은 n번째 항이 175일 때 이 n값이 얼마입니까? 이걸 묻는 거거든. 그 역시 일반항을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아까 했던 첫 번째 항과 공차 이용해서 초항 플러스 n-1 d 그럼 그게 얼마가 된다? 175가 된다. 이때 n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결국. 그러니까 몇 번째 항이 175라는 말은 이렇게 일반항이 175일 때 n값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5 3n 빼기 3은 175 3n 빼기 8이 넘어가면 플러스 8이니까 180 얼마야? 3인가? 따라서 3으로 나누면 n은 얼마가 되겠어? 61이 되겠죠. 그래서 61번째 항일 때 175가 된다 이런 얘기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n은 아까 항의 개수라고 했잖아. n은 항의 개수가 막 소수 나오거나 분수 나오거나 0 나오거나 음수 나올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수열에서 항은 당연히 답이 다 무슨 수가 돼야 되겠어? 자연수가 돼야 되겠지. 뭐 공차는 분수해도 돼. 근데 항의 개수가 막 2.5번째 항 이런 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항의 개수는 무조건 자연수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필수예제 4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필수예제 4번. 이 수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사실 더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문제풀이 시간에 우리 이제 쌤 문제 풀면서 나머지 부분은 정리해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제 개념 원리에서 이제 개념적인 부분들을 쭉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요 개념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공식 외우시고. 야, 필수예제 4번으로 들어가 볼게.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차 수열이에 등차 수열 뺄게. 100, 97, 94, 91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는데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됐냐고 물었대. 몇 번째 항에서 음수입니까? 가 아니라 처음으로 음수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도 일단 써볼게요. 2번. 2번은 뭐가 되냐면 등차 수열 마이너스 52,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4, 점점점 이렇게 나가는데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됩니까? 라고 물었대.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됩니까? 얘도 이렇게 물어봤네. 맞죠? 안 어려워요. 진짜. 왜냐면 첫 번째 항이 100이죠. 공차 얼마야? 그치? 오른쪽에서 왼쪽 항을 빼라고 했지. 그러니까 상관없어.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던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던 똑같은데 굳이 두 번째에서 빼는 게 낫지. 먼데 갈 필요 없어. 마이너스 3이 공차인 거 알았잖아. 그치?
그럼 몇 번째항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지? 그치? n번째 항에서 0보다 작은데 그때 처음으로 되는 음수값 n을 구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an이 0보다 작을 때 n 값을 구하라. 뭐 이런 얘기인 거지. 한번 보여줘 볼까? 그러면 이제 일반항은 알 것 같아. 이제 공식. 초항 플러스 하나 빼기 d. 이게 0보다 일단 작아야 돼. 음수니까. 그러면 100 분배 법칙 하면 빼기 3n 플러스 3은 0보다 작다가 되고요. 문자는 좌변에 숫자는 우변에. 빼기 3으로 나누면 3, 3은 9, 3, 4, 12. 34와 3분의 1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34번째 항은 안 되는 거지. 34와 3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몇 번째 항부터? 그죠? 35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처음으로 음수가 된 거니까 따라서 n은 뭐가 되겠어? 그치? 35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럼 34번째 항까지는 뭐라는 거야? 그치? 양수였다가 35번째 항부터 3을 뺐더니 음수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2번도 간단해질 것 같은데 역시 여기서 여기 빼면 되니까 얼마가 돼? 플러스 6. 이게 공차가 된단 말이지. 됐죠? 그럼 일반항 넣어볼게요. 초항 플러스 하나 빼기 t. 요게 n번째 항인데 이번엔 걔가 양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0보다 크다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52 6n 빼기 6 이렇게. 문자는 좌변에 빼기 58 넘어가면 58. 따라서 6으로 나누면 6, 9, 54. 9와 6분의 4가 되니까 몇 번째 항부터? 그치? 9와 6분의 4보다 커야 되니까 10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양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9번째 항에서 뭐라는 거야? 그치? 음수였다가 10번째 항으로 넘어가면서 6을 더해가지고 양수인 항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감 잡힐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밑에 확인 체크 문제 역시 밀리지 마시고요. 꼭 풀어서 문제 풀이할 때 점검 다 할 거니까 꼭 풀어오도록 하세요. 5번 들어가 볼게요.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필수예제 5번. 다음 등차 수열 1, 5, 9, 13은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집니까? 이렇게 물었죠. 계속 같은 내용 하는 거야. 등차 수열 1, 5, 9, 13, 점점점이 있는데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집니까? 라고 물은 거 아니야. 그치?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럼? 얘도 일반항에다 집어넣어 볼게. 초항 1이니까 초항 플러스 하나 빼기 d. 이게 일반항이거든. 그러니까 얘도 n번째 항에서 100보다 큰데 그때 처음으로 큰 그 n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일반항 an을 구한 다음에 100보다 크다고 놓으면 되고요. 괄호 풀면 1 플러스 4n 빼기 4는 100보다 크다. 4n 빼기 3 넘어가면 103이 될 거란 말이야. 따라서 4로 나누면 25와 4분의 3이 되고요. 따라서 몇 번째 항부터? 그치? 26번째 항부터 어떻다는 거야? 100보다 크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25와 4분의 3보다 큰 거니까. 될까? 그 다음 필수예제 6번. 18이 있고요. 9가 있는데 요 두 수 사이에 두 개수를 넣었대.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A랑 B라고 놔볼게. 이때 이 두 수 A와 B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일반항부터 한번 이용해서 풀어볼게. 이 개념은 그거니까. 첫 번째 항이 18이고 공차를 모르니까 D라고 놔보잔 말이야. 그 얘는 네 번째 항이 되는 거거든. 하나, 둘, 셋, 넷. 그쵸? 그럼 네 번째 항 9를 우리가 일반항에다 한번 넣어볼게. 초항 18 플러스 하나 빼기 D니까 3D가 되겠지. 그치? 그게 9가 되는 거야. 그래서 3D는 빼기 18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9고요. D는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D가 빼기 3이니까 18에서 빼기 3 하면 15. 15에다가 빼기 3 하면 12가 되니까 18과 9 사이에 있는 두 수는 15와 12가 될 거 아니야. 그치? 물론 이렇게 앞에서 배운 공식을 갖고 풀어도 돼.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뭐 상관없어. 근데 생각을 좀 넓혀주려고 하는 건데 뭐냐면 자꾸 일반항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간단한 것들이 이렇게 봐봐. 18과 9는 그 양쪽 끝에 있고 항이 지금 총 4개가 있잖아. 근데 이 공차는 이 항의 개수보다 하나가 부족한 거야. 왜냐면 공차라는 건 2개가 빼가지고 공차 하나를 만드는 거 아니야. 그치? 얘도 이 2개가 빼서 공차 하나를 만들고 얘도 공차 하나를 만드는 거니까 18과 9 사이에는 공차가 몇 개 있어? D가 3번 있는 거지. 이렇게. 맞죠? 그러면
그러니까 18과 9 사이에는 지금 얼만큼 차이가 생기냐면 3D만큼 차이가 생긴단 말이야. 그렇지 않을까? 근데 이 차이를 구하는 건 오른쪽 항에서 왼쪽 항을 빼니까 9에서 18을 빼면 마이너스 9 차이가 날 것이고요. 따라서 3으로 나누면 D는 빼기 3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0 줄어든다는 거 아니까 18에서 3 빼면 15, 12 이렇게 두 수 구할 수 있겠지. 말을 최대한 이렇게 뭐 정리해서 해줬는데 사실은 뭐 빠르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러면 공차가 3개니까 마이너스 3 차이 나네. 이렇게 해서 금방 구할 수도 있지. 아까처럼 뭐 일반항에 넣고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더 일반항에다 자꾸 집어넣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가끔씩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럼 오히려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그럼 283번, 284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 볼게. 이제 228쪽입니다. 228쪽 필수예제 7번 들어가 볼게요. 필수예제 7번. 아까 우리 등차 중앙 설명해 드렸죠. 가운데 있는 항. 여기 3개가 있대, 수가. x, x제곱 빼기 1, 2x 플러스 3이 있대. 얘가 차례대로 등차 수를 이룬대. 이렇게만 쓸게. 이때 x 값을 구하쇼. 그 다음에 필수예제 8번. 3차 방정식이 갑자기 네가 왜 여기서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인데 이 고차 방정식은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든 이상할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수학 상하에 나오는 내용들은 시간이 될 때 철저하게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볼까? 야, 여기 보면은요. 등차수를, 그러니까 3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룬대. 그럼 4개의 수가 등차를 이룰 수도 있고 5개가 등차수를 이룰 수도 있는데 굳이 3개가 나온 이유가 뭐냐? 등차 중앙 이용하라는 거야. 이 가운데 항이 등차 중앙인 거거든? 근데 아까 어떻다고 했어? 등차 중앙을 몇 배 한 것은? 그치, 2배 한 것은 이 두 개를 양쪽 끝을 더한 거와 같다라고 써주면 된다고 했죠. 그럼 그 다음에는 방정식 문제야. 사실은 등차수열 문제가 아니야. 2차 방정식 푸는 건데 뭐. 맞죠? 그럼 2x 제곱 빼기 3x 빼기 5는 0. 2일은 2, 5일은 5 빼기 더하기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인수분해하면 x값은 얼마? 2분의 5 또는 빼기 1이 되겠지. 됐죠? 그럼 답은 2개일걸? 특별한 조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x값은 2분의 5와 빼기 1. 간단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8번. 이거 좀 별표 좀 해줄까? 이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요 개념이 들어가야 돼. 다음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등차수열을 이룬대. 그럼 우리 보통 고1 때 3차 방정식의 세근은 알파, 베타, 감마로 났었잖아. 얘도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로 놓는 친구들이 많거든. 근데 조금 뭔가 이상한 거 못 느꼈어? 뭐 이상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뭔가 다른 거. 아니 그러면 그냥 세근이라고 하면 되지. 굳이 왜 세근이 등차수를 이룬다는 말이 이 말이 왜 들어갔을까? 그냥 세근이 뭐 이렇게 됐을 때 K값 구하라고 하지. 그치? 이 등차수열이 나온 이유가 있는 거야. 뭐냐면 보통 우리가 잘 세근이 뭔지 모를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알파, 베타, 감마로 놓는 게 맞아. 그치? 근데 여긴 정보 하나가 더 들어가잖아.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했잖아, 세근이. 그러니까 요 세 개가 뭔지는 모르지만 등차수열을 이룬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항을 여기 있는 근을 만약에 쓰면 A라고 놓는다면 공차 우리 D라고 놨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두 번째 근은 A 플러스 D. 여기는 A 플러스 2D로 놓고 문제를 풀란 얘기지. 그럼 뭐가 좋냐? 아까 세 근을 그냥 알파, 베타, 감마로 놨을 때는 어때? 문자를 3개 썼지만 지금 등차수를 이용하면 알파벳이 A랑 D만 나오잖아. 문자 개수가 하나 줄어들었잖아.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야. 문자 개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식을 많이 세워야 되는 거거든. 복잡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등차수를 나왔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우리 중학교 때 그 방정식 활용해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 연속하는 세자연수 할 때 우리 보통 x,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이라고 놔도 되잖아. 연속하는 세자연수는 1씩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어떻게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 가운데를 x로 놓고 여기는 1이 커지니까 1, 여기는 1 빼줘서 이렇게 표현했었잖아. 둘 다 괜찮은데 이렇게 표현한 게 더할 때 빼기 1과 1이 없어져가지고 조금 편한 것처럼 여기서도 세 근이 등차수 이룰 때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이것보다 뭐가 되냐면 가운데 있는 항을 A라 놓고 공차는 D니까 여기는 A 플러스 T, 여기는
a-d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좋단 말이지. 됐습니까?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면 세 개를 더할 때 d하고 빼기 d가 지워지니까 조금 더 편하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 적어 놓으시고 그럼 근각계수 관계 들어가 볼 건데 벌써 근각계수 관계 까먹은 친구들 있어. 세근의 합 얼마죠?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의 합 얼마야? 이거 맨날 적어 놓기만 하고 안 쳐다보면 아니 솔직히 니네 이거 필기해 놓으면 나중에 이 필기한 게 몇 페이지에 니네가 뭘 필기했는지 니네가 어떻게 알아. 나중에 공부하려고 찾아봐도 이 근각계수 관계를 내가 어디 써줬는지 니네가 어떻게 알아. 몇 쪽에 뭐가 있는지 그걸 다 알고 있는 친구들이면 대단히 공부를 잘하거나 머리가 똑똑한 친구 아니겠어? 그러니까 써놓고 그냥 다음에 해야지가 아니라 그대로 외워놔. 아니면은 수학도 공식 암기장 하나를 마련해. 조그만 거.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라고.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 두근의 곱의 합, 세근의 곱. 그래서 맨날 영어 단어만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수학도 공식 외워야 되는 것들은 외워놓으라고. 뭐 등차 중앙이 뭔지, 일반항 뭔지 적어놓고 외워놓으면 되잖아. 충분히. 됐어? 갑자기 정색해서 미안. 그래서 세근의 합, 두근의 곱의 합, 세근의 곱 있잖아. 그러면 이제 써볼게. 이걸 세근으로 놨으니까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서 a가 1인 거죠. b가 빼기 3이고 빼기 6이 c고 이게 d인 거잖아. 그러니까 세근의 합은 빼기 a분의 b. 이렇게 풀풀 되겠다. 그치? 그러면 빼기 d랑 d가 지워질 거고 3a는 3이 되지. a는 얼마? 1이 되지. 근데 우리는 이런 거 할 때 막 흥분해가지고 세근합 나왔으니까 두근의 합도 막도 쓰고 다 두근의 곱의 합도 쓰고 막 세근의 곱도 막 쓰잖아. 그치? 일단 쓰고 보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일단 a는 1을 구했어. 근데 a가 1이라는 말은 요게 1이라는 거잖아. 맞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k 값이야. d가 아니라. 그러면 세근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적어도 이 3차 방정식의 세근 중에 한 근이 얼마인 건 알아. 1인 건 알 수 있죠. 그치? 근데 근이라는 건 뭐야? x값. 그치? 대입해도 되는 x값인 거지. 그러니까 근이 1이라는 거는 x에 때 1을 대입해도 돼, 안 돼? 되겠죠. 그래서 1은 세제곱하면 1, 1 제곱했다 곱하면 3,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k는 0이 성립이 되니까 사실은 두근의 곱의 합과 세근의 곱까지 갈 필요가 없지. k값 얼마가 되겠어? 그치? 8이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 문제를 풀 때 막 써내려가고 그냥 기계적으로 풀지 말고 아까도 약간 언급을 했지만 잘 생각을 해보라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굳이 할 필요 없잖아. 근데 다 써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A가 1인데 1은 근을 말하는 거지. 여기선 근은 X에 때 1을 대입해도 되는 거니까 대입하면 K값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뭐 근의 곱의 합, 뭐 세근의 곱을 다 써가지고 그 복잡한 식들을 보면 어렵잖아 더. 그치? 그러니까 하나씩 따져 나가는 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다. 여기까지 등차술의 일반항 설명을 했고요. 역시 확인 체크해서 문제풀이 시간에 질문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